대표님, 오늘은 직원을 둔 사장님이나 직장 내 상사들이 가장 많이 고민하는 건데, 이제 고용주든 상사든 밑에 직원들이 항상 내 맘 같지 않다고들 하잖아요. 그러면은 부하 직원이 당신을 따르지 않는 이유,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? 이게 되게 전제가 잘못됐어. 사람은 부하 직원이고 상사고 와이프도 내 맘대로 안 돼. 어떻게 내 맘 같겠어. 10길 물 쓰고 날아도 사람 속을 모른다는 얘기가 있잖아. 당연한 거야. 이 사람은 하나하나의 우주기 때문에 이 사람의 마음이 내 맘같이 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얘기야. 어쨌든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회사라는 건 대전제가 있잖아. 조직이라는 건 뭔가 모였을 때 공동체라는 건 대전제가 있단 말이야. 네 맘 내 맘 다 다르지만 어쨌든 우리가 이거 하나는 같이 하자. 이게 대전제잖아. 이건 있어야지. 근데 이것조차 따르지 않아. 그럼 뭔가 문제가 있는 거지. 우리 집에도 대전제가 있거든. 작은 가정에 대전제가 있어. 이 대전제를 따르지 않을 때가 있어. 내 맘 같지 않아 이게. 그러면은 저는 그래서 오늘 주제는 문제가 뭐 부하 직원에도 있을 수 있지만 상사에게도 있을 수 있잖아요. 그래서 제목 주제는 이제 부하 직원이 당신을 따르지 않는 이유거든요. 대표님 입장으로 봤을 때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제 따르지 않을까? 너는 왜 나를 잘 안 따르냐? 저 열심히 따르는 건데. 나의 무슨 문제가 있냐 도대체? 아니요, 대표님 문제가 없습니다. 지금 나의 문제를 너가 지적하려고 갖고 온 주제 아니야? 아니요. 야, 이 주제가 이상한데. 내가 잘 생각해 볼게. 첫 번째로는 이게 군대가 아니잖아. 요즘에는 군대도 좀 덜하지만 상명하복이 되는 시대는 이제 지났어. 그건 이제 옛날에 막 우리 아버지 세대들 사무실에서 담배 뻑뻑 피다가 말 안 들으면 잿더리 던져버리고 이런 시대에는 상명하복이 됐단 말이야. 야, 일단 까. 야, 해. 뭘 이유를 이게 됐단 말이지. 혹은 네가 무슨 일이 있든 상관없어. 무조건 해. 이게 됐단 말이야. 근데 요즘에는 이제 개개인들의 어떤 자아들이 너무 커졌어.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내가 맞는 말을 하더라도 이 사람의 어떤 신념이나 자아를 건드리는 명령은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 같아. 근데 간혹 될 때가 있지. 이제 어떨 때냐? 이 사람이 나를 진정으로 걱정하고 있을 때야. 아니면 이 사람이 나를 진정으로 좋아할 때. 그럴 때 본인이 생각하는 어떤 그런 신념이나 가치관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은 희석해서 우리를 도와줄 수가 있거든. 근데 그 신념이 이 친구랑 나랑 되게 비슷하면 괜찮아. 근데 그 신념이 전혀 다를 때가 있잖아. 그럼 이거를 이제 설득해서 갖고 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건 어떤 인간적인 면모 같아. 일단 이유 여하를 떠나서 이 사람이 나를 굉장히 좋아해야 돼. 그러려면 어떤 모습을 보여야 될까를 생각해보면 조금 이게 답이 나오지 않나 싶어. 우리가 어떤 사람이 좀 더 편하고 좋은가? 그래도 커뮤니케이션을 적극적으로 해주려는 사람이겠죠? 왜 그런 말을 하잖아. 우리가 생전 연락 없다 갑자기 전화 와가지고 결혼해 친구야 이러면 기분이 어때? 너무 축하할 일인가? 아니요. 마음이 기뻐? 5년 동안 연락 없던 내 친구가 드디어 결혼을 하는구나 이러고 우리가 마음이 좋나? 대부분 욕을 하지. 너 5년 동안 연락 한 번 없다가 어쨌든 간에 우리의 기저심리에 그런 마음이 있단 말이야. 마찬가지로 우리는 어떤 지속적인 관심이나 인간적인 진짜 뭐 걱정이나 관심을 가져주는 사람한테 호감을 느낀단 말이지. 그러니까 평소에 직원들의 어떤 사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 물론 너무 선을 넘으면 안 되겠지만 그 직원이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 안에서 지속적인 인간적인 관심을 보이는 건 좀 필요한 것 같아. 그래야 이게 진짜 이 사람이 내 직장 상사로서가 아니라 사람 대 사람으로서 좋은 사람이구나가 있어야 좀 따라오는 게 편하지 않나? 예, 그런 것 같아요. 내가 막 되게 인간적이지가 않냐 너는? 아니요, 대표님 굉장히 인간적이십니다. 내가 막 좋지가 않구나 별로. 아니요. 근데 왜 이렇게 안 따르는 거야 나를? 힘드네 참. 그리고 이제 너무 좀 자격지심에 의한 건데 이거는 이 상사가 본인에 대한 충성도를 좀 의심하는 거 이런 건 좋지 않은 것 같아. 의심을 할 수는 있어. 근데 그걸 자꾸 테스트를 해봐. 예를 들면 어떤 상사랑 나랑 자꾸 비교를 한다든가 자꾸 뭔가 충성심에 대한 테스트를 한다든가 혹은 직접적으로 물어본다든가 너 나 웃음니? 뭐 이렇게. 이거 되게 기분 나쁘잖아. 그리고 오히려 이런 질문을 하는 이유는 그거 같아. 너 나 우습게 보지 말아라는 이야기를 너 나 우습냐? 라고 하는 거잖아. 근데 사실 이 말을 할 때가 제일 우스워. 근데 이런 것들은 역효과가 나는 것 같아.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런 좀 직원의 마음에 대한 거를 직접적으로 의심하거나 혹은 직원에 대한 적개심을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거는 좋지 않은 것 같아. 그러면 그럴수록 오히려 더 끌림이 없어져. 그쵸. 끌림이라는 게 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. 그 다음으로는 참 이게 어려운데 또 그렇다고 해서 이 부하 직원과 너무 사적으로 가까워지는 것도 마이너스예요.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가까운 것까지는 좋은데 그래도 이 안에서 약간의 그 보이지 않는 선은 필요하거든. 근데 이걸 선을 완전히 뭉갠 다음에 내가 그냥 이 사람과 거의 친구처럼 지내버려. 그런 리더십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어. 근데 그런 리더십이 되게 잘 돌아갈 때는 되게 좋아. 이 친구도 진짜 최선을 다하고 실적도 좋고 뭔가 잘 나와. 이럴 땐 너무 좋은데 사람이다 보니까 이 친구가 뭔가 미스를 해서 내가 싫은 소리를 해야 될 때가 있잖아. 그럴 때 되게 역효과가 나. 왜 갑자기 안 그러던데 이러지라는. 그렇지. 서운함이 몇 배로 커져. 그리고 싫은 소리를 같이 하게 돼.
내가 진짜 편한 형 동생이 됐어. 그러면 뭘 얘기했을 때 그걸 고지고대로 듣는 게 아니라 아니 형도 이랬잖아요가 나와버린다니까 이게. 그리고 진짜로 마음에 서운함이 배가 되고. 이건 나도 예를 들면 내가 우리 아버지한테 매를 맞는 거는 그렇게 기분 나쁘지 않았어. 어렸을 때 아버지가 엎드려라 해서 날 때리는 거는 그렇게 기분 나쁘지 않았거든. 우리 아버지는 원래 나랑 그렇게 가깝지 않아. 좀 거리감 있는 사람이야. 그리고 내가 잘못하면 나를 혼낼 수 있는 권위가 있는 사람이었어. 근데 내가 지금도 기억이 나. 되게 좋아하는 막내 삼촌이 있어. 우리 어머니의 친동생이지. 내가 뭘 그때 잘못했는지 기억이 안 나거든. 근데 막내 삼촌이 나를 한번 혼낸 적이 있어. 아마 우리가 어머니한테 뭔가 잘못을 했겠지. 이 정도는 혼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셨나 봐. 내가 지금도 그 장면이 기억이 나. 손을 이렇게 대래. 너무 그 자체가 자존심이 상하는 거야. 친구 같은 삼촌이고 내가 막 놀았던 삼촌인데 잘못했으니까 손을 대라는 거야. 그래서 삼촌도 되게 현명한 사람인 게 도구로 날 때리지 않고 자기 손으로 내 손을 때리겠대. 그럼 공평하니까 너는 그렇게 혼이 나야 되겠다. 내 손을 이렇게 때려더니 손을 이렇게 팍 때리는데 그거 얼마나 아프겠어. 아팠나? 뭐 아팠을 수도 있죠. 난 어렸으니까. 근데 그 마음의 상처가 지금도 내 머리에 기억이 날 정도면 이게 되게 임팩트가 나한테 컸던 거거든. 내 친구 같고 만만했던 삼촌인데 갑자기 이렇게 돌변하니까 내가 되게 자존심이 상하더라고 그 나이. 그런 것처럼 상사도 너무 가까워지게 되면 친구처럼 지내게 되면 격이 없는 건 좋지 않은 것 같아. 격이는 있어야 돼. 다만 그 안에서 인간적인 면모를 느끼는 거지. 진짜 적절한 밸런스가 중요한 건 친구랑 동업하면은 많이 깨지겠어. 비슷한 맥락이야. 분명히 이게 둘이 동업을 해도 명령권자가 있어야 돼. 주도해서 나가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. 나 같은 경우 내가 친구랑 동업을 한 적이 있어 어렸을 때. 그럼 난 딱 사전에 얘기를 해. 친구지만 비즈니스로는 내가 상사다. 5대5로 우리가 돈을 얻어도 우리가 하다 보면 뭔가 의논을 하고 토론을 하고 결정을 해야 될 때가 오는데 웬만한 건 우리가 협의를 하겠지만 만약에 내가 딱 결정해서 야 이거는 네가 틀렸어 내 말대로 해 라고 했을 때는 무조건 100% 따라와 줘야 된다. 나는 그 조건이 아니면 같이 일을 못해 라고 난 딱 얘기를 해 먼저. 이 부분에 대한 주도권은 날 줘라. 대신 뭐 다른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네 말이 다 맞아. 우리가 뭔가 협의를 하고 토론을 하고 할 수 있잖아. 동업이니까. 하지만 마지막에 결정을 내가 했으면 너의 생각과 틀리더라도 날 따라와 줘야 된다. 이렇게 나는 전제를 깔고 시작을 해. 그런 것처럼 그렇지 않으면 야 친구인데 내가 뭐 야 이렇게 저렇게 하면 얼마나 기분이 나빠. 사실 이 친구가 뭔가 해야 되니까 내가 하라고 얘기를 할 거 아니야. 그럼 이걸 또 좋게 얘기를 하려고 해도 되게 시간이 낭비돼. 당연히 해야 되는 거를 이야기할 때도 시간이 낭비된다고. 친구라는 이유로. 그러니까 그런 것들처럼 이게 관계가 너무 가까워지면 그런 것들이 좀 힘들지.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. 기분 좋지 않게 타일러거나 이제 얘기를 하는 것도 고민하는 것도 굉장히 스트레스일 것 같긴 해요. 그렇지. 기분 나쁘지 않게 얘기하는 게. 대표님 오늘 이렇게 부하 직원이 당신을 따르지 않는 이유 콘텐츠 찍어봤는데 마지막으로 한 문장으로 정리해 주시면 어떤 얘기가 있나요? 일단은 좋은 사람이 되는 게 필요한 것 같아. 그랬어. 어쨌든 부하 직원도 사람이고 사람 간의 관계는 항상 노력과 기술이 필요한 것 같아.